동물자원 중에서 농장동물 12개. 농장동물의 선택기준. 농장동물의 선택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예측 및 예방이 가능한 동물이어야 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에게 공격성이 없어야 하며 질병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 소재 동물 선택을 위한 8가지 기준. 첫 번째, 사육성. 쉽게 기를 수 있는가? 기르기, 사육의 용이성. 가장 우수한 동물은 닭과 토끼. 운반성. 두 번째, 운반성. 사람이 직접 운반할 수 있는 편리성. 예를 들면 토끼. 세 번째, 상호 접촉성. 사람과 동물과의 신체 접촉의 용이성. 토끼와 소. 네 번째, 감정 소통성. 사람과의 친밀도, 상호 반응. 예를 들면 조랑말과 말. 안정성. 동물의 사람에 대한 공격성. 예를 들면 안전한 정도, 공격이 적은 거, 토끼와 미니 돼지. 여섯 번째, 인간의 운동성. 동물과 사람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말, 조랑말. 일곱 번째, 동물 자신의 즐거움.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지 정도. 예를 들면 돼지와 말. 여덟 번째, 감염의 안전성. 동물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위험도. 질병이 위험한 거는 지금 12개의 농장동물에는 없어요. 자, 그럼 8가지는 사육성 운반선. 기관 운영에 대한 사육성 운반성이 있고, 안전성 관련된 게 공격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감염에 대한 안전성이, 질병에 대한 안전성 2가지. 그 다음 효과,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 그 다음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 인간의 운동성, 그리고 동물 자신의 즐거움.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사육성은 닭과 토끼, 운반성은 토끼, 상호 접촉성은 토끼와 소, 신체 접촉이 용이한 거, 토끼와 소, 감정 소통성은 조랑말과 말, 안전성은 토끼와 미니 돼지, 공격을 안 하는 거니까, 인간의 운동성은 조랑말, 말, 동물 자신의 즐거움은 돼지와 말. 자, 농장동물의 종류. 이 농장동물의 12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농장동물의 특성. 농장동물의 닭은 수명은 25년에서 30년까지 살고, 강점은 비교적 작고 다루기 쉬우며 사육장 설치가 간편하다. 즉 사육성이 좋다는 거. 약점은 울음소리가 시끄럽고 관리하는 게 어렵다. 기회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가 쉽고, 닭은 위협, 조류 관련한 질병이 매년 발생하는, 특히 겨울에 질병이 매년 발생해서 위험하다. 자, 다시 닭의 장점은 수탉 울음소리는 75에서 80dB, 암탉의 울음소리는 60dB, 산란기에만 울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키우는데 문제가 없다. 계란은 통상 4도씨에서 1 내지 2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김치 등과 별도로 보관하는 게 좋다. 김치는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 단점, 닭은 뭐지? 단점은 소음, 진동 및 빛, 먼지 등의 환경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그래서 스트레스 환경에서 폐사율이 증가한다.
그리고 조류 독감 및 인수 공통 전염병이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성격이 예민해서 쉽게 놀라고 위협을 받으면 멀리 날아간다. 카니발리즘이 있어. 카니발리즘은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새를 쪼아대는 것인데 이 카니발리즘 때문에 갓 태어나면 부리를 잘라주는 게 좋다. 특징, 닭은 야맹증을 가진 주행성이다. 잠을 자려면 횃대가 있어서 날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쥐는 시각과 청각이 예민하지만 후각은 사람보다 무디다. 시각과 청각이 예민하고 후각은 사람보다 무디다. 닭의 수명은 25에서 30년 정도이고 잡식성이다. 곡식, 벌레, 잎사귀 뭐 다 먹는다. 먹이를 먹으면 모이 주머니에 저장했다가 천천히 위로 내려보낸다. 사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울타리 펜스를 설치해야 되고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되고 왕겨로 건조하게 유지해야 된다. 왕겨를 깔아주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료는 하루에 3회 주는데 아침에 35%, 점심에 20%, 저녁에 45%. 병아리는 온도 조절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 일주일 동안은 31도에서 33도를 유지해 주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2 내지 4도씩 낮추어서 평상시에는 12에서 18도씨 정도 유지해 주면 된다. 사육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선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먹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닭이 활동하는 공간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고 초사는 체중이 1.5kg에서 시작할 수 있고 조류의 어미새가 새끼새를 돌보며 기르는 것을 육추라고 하는데 육추, 병아리를 어미 닭에게 딸려서 기르는 것을 모계육추라고 한다. 육추는 5주째부터는 자연 온도에서 기르면 된다. 상대 습도는 60%가 적당하고 40%에서 60% 사람하고 똑같다. 닭은 병아리가 상대 습도 60%, 닭은 60% 정도면 되고 겨울철에 특히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의 단열과 환기가 중요하다. 단열을 잘해서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되고 단열을 잘해서 온도 편차가 심하게 나지 않게 하고 환기를 통해서 공기를 자주 바꿔줘야 된다. 특히 7에서 11령부터는 일광욕을 시켜준다. 질병관리, 특히 격리가 가장 중요한데 닭은 스탠드 스틸, 그 자리에 있기 48시간, 울타리를 쳐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접촉을 막아줘야 되고 다른 사육장에 방문을 금지해야 된다. 스탠드 스틸 48시간이 기본이다. 방서 및 구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쥐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닭은 한마디로 사육이 수월하고 울음소리가 시끄러운 편이고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는 쉽고 조류 관련한 질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닭 실습 활동명 닭과 교감해요. 소요시간 50분. 목표 닭과의 교감을 나눈다. 이름표를 만들고 자기소개를 하며 사회성이 향상된다. 순서 활동 주제에 대해서 확인한다. 진행자와 인사를 나누고 이번 시간에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인한다.
둘째, 닭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표를 만드는 시간을 가진다. 닭에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시간을 가진다. 닭에게 지어준 이름으로 이름표를 만들어주고 본인의 이름표도 만들어 본다. 만든 이름표를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세 번째, 닭에게 모이를 주고 먹는 모습을 관찰한다. 지어준 이름을 부르며 닭과 인사를 나누고 모이를 준다. 만든 이름표를 닭장에 붙이고 모이를 먹는 모습을 관찰한다. 본인이 준 먹이를 먹는 닭의 기분, 감정은 어떨까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본다. 네 번째, 닭이 낳은 달걀의 촉감을 느껴보고 달걀에 대한 고마움, 태어날 병아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 나눈다. 달걀을 만져보고 촉감과 온도를 느껴보고 달걀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운 마음과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로 전달해본다. 달걀이 병아리로 태어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본다. 다섯 번째, 닭과 교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재료는, 도구는, 안전유의사항은 닭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닭장에는 최대 2인 이하로 출입하도록 한다. 활동 팁, 달걀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진행자와 함께 달걀을 만지도록 한다. 자, 다음 오리. 오리는 평균 수명은 20년이고 면역력에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성질이 온순한 편이다. 팔대 장점은 없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위험성이 높고 소음과 악취가 심하고 염소와 사슴, 닭에 비해서 주변 환경 적응이 빠르고 닭에 비해서 주인을 구분할 수 있다. 닭에 비해서 주인을 구분한다. 오리는. 염소에 비해서 상호 접촉성과 감정 소통성이 떨어진다. 상호 접촉성과 소통성이 떨어진다. 그래도 닭에 비해서 주인은 알아본다. 오리. 자, 오리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서 기르기 쉬운 편이다. 오리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질서를 지켜 활동하는데 이러한 생활 습성을 활용하면 질서와 예절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리는 거위도 같이 키우면 집도 지킨다. 단점은 오리는 울음소리나 물동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에서 키우면 인수공통 전염병의 문제가 있고 가금류는 다 인수공통 전염병이 문제지. 그리고 운반성, 감정소통성,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신의 즐거움에서는 좋지 않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우리가 운반성, 감정소통성,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신의 즐거움에서는 좋지 않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특징은 오리 수명은 보통 20년이고 항문은 총배설강이라 그래서 클로아카, 총배설강이 있고 가금류는 다 총배설강이다. 새끼 오리의 천적은 맹금류, 외가리, 큰 물고기, 거북 이런 것들인데 새끼는 빠르게 자라서 대략 한 달 안에 깃털이 거의 자라고 또한 5주에서 8주 뒤에는 나는 것을 배운다. 사육하는 방법은 온도 관리는 닭과 유사하고 그래서 저고는 15도에서 20도 전후. 오리는 물통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된다. 신선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단위 면적당 적정 두수를 수용해야 된다. 성공적인 육출을 위해서는 좋은 깔집 상태가 필요하다. 사육할 때 주의사항, 오리는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주의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최대한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왕겨 톱밥도 잘 관리해줘야 되고 겨울철에는 기온이 매우 낮은 새벽 환기를 피해야 된다. 닭과 오리는 올인 올아웃 방식으로 대량으로 키워지는데 닭은 21일 6개인 경우에 오리는 28일 후에 입식을 하면 가금류는 농장 입식일이 다 똑같아요. 같이 키워가지고 다 같이 알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다 같이 입식을 닭은 20일 3주 되었을 때 오리는 4주 되면 입식을 하고 그때부터 닭은 4주, 오리는 6주 같이 쫙 살다가 열심히 알을 낳고 그러다가 출하를 한다. 동시에. 왜냐하면 출하를 하면 출하일이 같다는 소리는 같이 먹는 걸로 팔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닭은 6개인 경우에 3주 동안 잘 키워서 입식을 해서 4주 동안 열심히 알을 낳다가 출하를 하면 출하를 하게 되고 오리는 4주 동안 키워서 입식을 하면 6주 동안 열심히 알 낳고 있다가 출하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수명 때문에 그 이후의 기간은 사료값이 60-70% 정도 드는데 사료값 대비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요. 질병 관리는 감염될 경우에 치료하지 않고 살처분 및 매몰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지고 차단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 만약에 병이 발생하면은 조기에 신속하게 살처분을 해야 된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오리는 면역력이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고 위험하고 닭에 비해서는 주인을 구분하는데 염소에 비해서 상호 접촉성이나 소통성이 떨어진다. 다음 토끼. 토끼는 사육성이 좋고 운반성도 좋고 안정성도 좋고 공격을 안 한다는 거지. 신체적 접촉도 좋다. 토끼는 시끄럽지도 않고 소형 동물이고 온순하고 주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런데 악취가 난다. 털이 많이 빠져요. 토끼는 10년에서 20년 사는데 훈련이 가능하다. 배변 훈련이 토끼는 가능하다.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다.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토끼는 영역의식이 강해서 사람을 경계한다. 토끼의 장점은 소음이 없어 가정에서 키우기 적합하고 교육을 통해서 더 귀엽게 행동할 수도 있고 많이 크지 않아서 안아주기도 편하고 시계 감각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오래전부터 가축화 되어 있는 가금류인 닭과 오리 그리고 반추동물인 염소, 양 그리고 사슴과 싸우지 않고 잘 어울린다. 가금류와 반추동물과 잘 어울린다. 단점은 소변 냄새가 독하다. 그리고 하루 종일 먹고 싼다. 초식동물인데 하루 종일 먹고 또 식분 정도 있다. 자기 분을 먹어요. 털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털이 많이 날릴 수 있고 주변 물건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전선을 갉아먹어서 감전이 돼가지고 토끼구이가 되기도 한다. 특징은 수명은 약 10년에서 14년이고 토끼는
수컷의 교미 자극에 의해서 교미를 하면 배란이 늦게 일어나. 자연 배란이 아니라 교미를 하면 배란이 일어나니까 교미 후에 자극에 의해서 배란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교미 자극은 고양이나 밍크나 토끼나 이런 동물들에서 그렇다 보니까 교미 자극이 있으면은 배란이 일어나니까 생식이 끝도 없는 거지. 임신 기간이 암컷의 성숙이 빠른 편이고 출생을 하면 6개월에서 8개월이면 암컷은 임신이 가능하고 그때부터 교미할 때마다 배란이 일어나가지고 새끼를 놓으니까 임신 기간도 또 길지 않아요. 보통 31일이면은 낳으니까 수컷을 없애야 될 정도로 번식이 빈번하다고 하네. 자, 사육하는 방법은 실내에서는 오줌이 섞지 않게 매일 또는 일주일에 2번씩 깨끗하게 치워주면 냄새가 문제가 되지 않고 실외에서 키우는 거는 가금류나 염소와 함께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금류나 반추동물과 같이 키워도 된다. 자연 번식이 가능하다. 배변통을 실외 방사장이 넓은 경우에 따로 배변통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자, 사육하는데 관리하는 방법은 사육할 때 바람을 막아주고 채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매일매일 먹고 남을 만큼만 주어야 된다. 건초나 사료를. 토끼는 초식동물이므로 풀이나 채소, 건초, 토끼 전용 벨렛, 배합 사료를 주어야 한다. 딱딱하게 압축돼서 성형된 펠렛 사료는 토끼의 계속 자라나는 앞니를 달아서 없어지게 해주는데 매우 적합하다. 그래서 토끼 전용 펠렛 배합 사료를 준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 토막도 넣어주고 앞니를 다룰 수 있도록 토끼의 소화관은 매우 길어서 열량이 낮은 건초를 많이 먹어도 뚱뚱해 비만해지지 않고 자라나는 앞니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준다. 토끼는 배변 훈련을 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배설 장소를 기억한다. 토끼는 성장 주기별로 먹이원이 다르다. 성장기 때는 콩과 식물인 알파파를 주고 성장한 후에는 티모시 같은 나란 인맥의 건초를 줘야 한다. 티모시. 어릴 때는 성장할 때는 알파파를 먹이고 질병 관리는 질병에 매우 취약한 동물이어서 토끼는 불결하면 병 걸려요. 그래서 토끼는 원충성 질병이라 그래가지고 원충에 의해 가지고 질병이 걸리는데 이거는 장콕시듐이라고 하고 설사를 막 해요. 혈흔이 섞인. 그리고 이런 걸 예방하려면 콕시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식기 도구를 닦아주고 바닥에 깔짚을 교체해주고 바닥을 뜨거운 물이나 소독제로 소독을 해줘야 돼. 원충이 죽여야 되니까. 그 다음 스나플병이라는 것도 토끼가 잘 걸리는데 이거는 세균에 의한 질병이거든. 그래서 누런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세균이어서 항생제를 써야 돼. 설파제는 항생제를 써야 되고 깔짚을 정기적으로 잘 갈아주고 식기구는 60도 이상 뜨거운 물로 씻어주고 소독제로 소독을 해줘야 돼. 장콕시듐이나 스나플병은 똑같이 세균 혹은 원충이어서 일단 소독을 해야 돼. 그 외에도 토끼 바이러스성 출혈열이 있는데 이거는
정상 없이 갑자기 쾌 죽어버려요. 체온이 확 올라갔다가 24시간 안에 죽어. 그리고 치료약은 없고 출혈열이니까 이건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서 예방하려면 2-3개월 된 토끼에게 예방 접종을 시켜야 돼요. 출혈열은. 매년 9월에 보강 접종을 또 한 번 더 해줘야 되고.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토끼는 지금 현재 우리가 8가지 특성, 활동 소재 동물을 선택하는 농장동물 12가지 중에서 토끼는 가장 장점이 많은데 사육성, 운반선, 안정선, 신체적 접촉성 다 좋아. 거기다가 배변 훈련도 되고 온순하고 시끄럽지도 않고 이런 장점이 많아서 프로그램에서 많이 씁니다. 한번 볼까? 실습. 토끼 실습. 토끼를 위한 집 만들기. 소요시간 50분. 목표 토끼집을 만들어 봄으로써 성취감이 향상된다. 토끼를 위한 집을 구상함으로써 생명 존중 의식이 향상된다. 순서.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서 확인한다. 진행자와 인사를 나누고 이번 시간에 진행할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 둘째, 내가 꿈꾸는 집과 토끼가 행복하기 위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상상하고 원하는 집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토끼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꾸며줘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셋째, 토끼가 행복하기 위한 집을 직접 만들어 본다. 첫 번째, 집 모양의 나무 저금통을 준비한다. 토끼가 행복하기 위한 집을 집 모양의 나무 저금통으로 아이크레이, 사인펜, 색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해 만드는 시간을 가진다. 네 번째, 내가 직접 만든 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다섯 번째, 토끼의 집을 직접 만들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시간을 가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자, 안전유의사항.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아이크레이를 먹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사인펜을 활용하도록 한다. 나무 저금통의 경우에 맨손으로 만질 때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한다. 활동 팁. 아이크레이 준비가 어려울 경우 네임펜이나 색칠 도구만으로 집에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토끼 사례. 토끼야 산토끼 농촌교육농장. 경남 창녕군 산토끼 농촌교육농장은 아동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토끼처럼이라는 예방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토끼처럼 먹고 씻고 뛰기라는 주제로 채소 섭취 및 균형 식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끼의 털 손질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단점 및 약점의 보완 방안을 모색하며 토끼의 뛰기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삶의 과정에서의 도약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1일 4시간 소요 치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대상 아동의 긴장감은 76% 감소했고 인성은 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명 토끼처럼 농업활동명 토끼의 한 살이 이해 개요 주 대상자 초등학생 최대 20명 확장 대상자 모든 연령 대상자의 주 문제 영양 불균형 의존감 증가 자기 주도성 감소 주 문제의 원인은 편식, 핵가족 증가로 인해 과잉보험이 풍족한 자원에 의해서. 목적, 풀들을 잘 먹는 토끼 특성 이해, 골고루 잘 먹는 식습관 중요성, 토끼의 털 손질 특성, 토끼 뛰기 특성 이해, 삶의 과정에서의 도약에 대해 인식하기. 평가 항목 및 평가 시기, 기분 상태, 인성, 사전 사후 2회 측정, 준비물, 교통신호봉, 토끼 관찰통, 캥거루 앞치마, 휴지, 워커부, 필기구, 점심식사, 조리도구, 일체, 살가루, 다설탕, 당근, 당근설기, 포장재.
시간 240분. 도입 단계, 안전도착 유도, 인사 유도, 농장 소개, 주의사항 전달, 활동 안내, 모둠 나누기 및 팀장 팀명 정하기. 전개, 토끼 다루기 주의사항 안내, 재료 나누기, 토끼의 한 살이 이론 강의, 토끼 친구 만나기, 토끼 만지기. 토끼 식습관 이해하기, 토끼 틀 고르기 이해하기, 그 다음 토끼의 뛰기 이해하기, 추억 남기기, 토끼와 토끼 친구와 헤어지기. 전개 2, 점심시간, 맛있는 점심 먹고. 전개 3, 당근 썰기 만들기, 당근을 수확하고, 당근을 썰기 만들기, 당근 썰어서 만들기. 그 다음 정리하기, 활동지 작성하고 이야기 나누기, 설기 먹어보기, 활동 총평, 마무리 인사. 돼지는 사람과 잘 어울리고 사람과 어울리는 걸 즐거워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청결하는 걸 좋아하고, 돼지가 겁이 많고 더운 날씨에 약하고 털이 안 빠져. 교감 활동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여름에 활동하는데 취약해. 여름에 더운 날씨에 취약하니까 여름에 안 좋아. 자, 돼지는 장점은 자주 목소리를 들려주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산책을 진행할 수 있고, 돼지는 리콜이 가능하다. 부르면은 온다. 사람과 잘 어울린다. 사람과 어울리는 걸 또 좋아해요. 자, 그리고 단점은 땀샘이 없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적응을 못해요. 동절기, 환절기 때 생체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질병의 저항력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힘들고 땀샘이 없어서, 겨울은 또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봄, 가을 날씨 좋을 때만 돼지가 살기가 좋네. 땅을 파는 습성이 있어서 헤집어 놔요. 굴토성. 돼지도 굴토성이 있다. 특징, 잡식성이다. 아무거나 다 잘 먹고, 그래서 뿌리, 줄기, 과일, 곡식 뭐 할 것 없이 다 먹어버려. 피부에 진드기나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걸 못하면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사육하는 방법. 어린 돼지는 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특히 겨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사육의 적정 온도는 25도에서 30도야. 돼지는 60kg에서 비육을 위해서 사육장을 옮겨서 115kg까지 살고 180일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6개월만 살다 죽는다. 진짜 수명은 돼지가 얼마인데, 돼지의 수명은 실제로는 훨씬 오래 사는데 한 10년, 20년 사나? 돼지는 평균 9년에서 15년 정도 살다가 돼지는 평균 9년에서 15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다. 근데 단체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죽는구나. 돼지는 사육할 때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을 잘 시켜줘야 되고, 사육장에 깔집을 자주 갈아줘야 되고, 질병관리, 초유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섭취하도록 만들어주고, 초유를 통해서 면역물질 받으니까 돼지도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 요약하면 돼지는 평균 수명은 9년에서 15년,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의사소통 가능하고 여름 활동에 취약하니까 여름에 주의해야 된다. 미니 돼지는 장점은 자주 목소리를 들려주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돼지처럼 얘도 의사소통이 가능해.
잡식성 똑같고 미니 돼지는 깨끗하고 청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용변을 본 곳에는 절대로 자거나 먹지 않는다.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거세를 시켜야 되고 돼지는 다 왜냐하면은 수컷은 웅치 냄새가 너무 세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거세를 해줘야 된다. 반면에 소는 거세를 하는데 왜 소는 거세하냐면 육질이 좋게 하려고 거세를 하고 돼지는 냄새 없애려고 거세를 한다. 단점, 미니 돼지의 단점은 배변 냄새와 일반 돼지의 배변 냄새와 동일하기 때문에 악취가 매우 심하다. 왜냐하면 작식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 우리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씻어서는 안 되고 사우나에 가서 땀샘에서 땀이 뽕글뽕글 나와야 정도까지 나와야 이제 냄새가 없어진다고 하네. 특히 땀샘이 없기 때문에 더운 날씨엔 적응을 못한다. 미니 돼지도 평균 무게인 68kg 이상 커질 수도 있다. 굴토성이 있어서 돼지 농작물 훼손을 시킨다. 장난 기질이 있고 훼손을 심하게 시키고 벽지, 바닥 이런 거. 목욕 후에는 돼지 털이 빳빳하고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바디로션이나 바디 미스트를 뿌려줘야 된다. 특징, 미니 돼지는 수명은 약 20년 정도인데 짝짓기 시기가 되면 다소 예민해지고 사나워져서 암컷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새끼를 낳는다. 임신기간은 100일에서 140일 정도이고 한 번에 2마리에서 14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다. 단태동물이다. 어미는 새끼들에게 2달에서 3달가량 젖을 물려주고 약 1년 정도 품 안에서 보살핀다. 20년 정도 사는데 1년 동안은 어미가 보살핀다. 사육 방법. 어린 돼지는 기온이 격하게 떨어지는 겨울철에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육할 때 주의할 것은 송곳니를 견치하지 않으면 날카롭게 자라기 때문에 위험하다. 돼지 송곳니를 견치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송곳니는 견치해줘야 되고 미니 돼지도 이갈이를 함으로 잘 때 시끄러울 수 있다. 질병관리. 영양 부족으로 쩔뚝거림, 미니 돼지에서 쩔뚝거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쩔뚝거릴 때는 문제는 발의 농양, 관절염, 골관절염 이런 것 때문이다. 그리고 발굽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된다. 돼지도 발굽 관리해줘야 되고 종합 백신 접종하고 구충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구제역 백신도 맞춰야 되고 구제역 예방해야 되고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거는 다 살처분하니까 구제역 예방해주는 거 백신도 주사 맞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니 돼지는 요약하면 평균 수명 20년, 사람과 소통성이 좋고 안전하다. 공격을 안 해. 안전하다. 견치 없애고 그래도 여름에 활동을 하는데 어렵고 겨울에 온도 관리를 잘 해줘야 돼. 다양한 동물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운동성이 좋아진다.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 단점은 비용이 매우 비싸다. 정말 수컷 한 마리 40억 하니까. 낙마의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특징은 4개의 발가락은 퇴화하고 세 번째 발가락만 발달해서 1개의 발굽을 이루고 있고 다리가 길어서 잘 달릴 수 있다. 수명은 25년에서 35년이고 말의 발굽은 젤라틴이 주성분으로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호기심과 기소 본능이 강하고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을 가졌다. 옆으로 튀어나온 큰 눈으로 전방,侧방, 후방 모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사육하는 방법. 제주도 말 사육이 유명한데 연중 방목 위주의 사육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육할 때 주의사항은 적당한 운동과 일광욕을 위해서 방목을 하고 탈출에 유의해야 한다. 발굽의 손질을 게을리하면 발굽에 상처를 내거나 답창이 생기므로 수시로 깎아줘야 된다. 깔집을 자주 갈아주고 우사안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질병관리, 모두 발굽에 대한 질병인데 말이니까 답창, 이거는 답창은 말구 화농증. 그 다음 제엽염, 제엽염은 발굽에 과도한 열감,
계란 위 걷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응급주춤 보호행을 한다. 과도한 열감으로 통증이 있어서. 그 다음 세 번째, 제차불안. 제차불안은 마분 등과 같은 오염물질, 물기, 습기가 많은 마방에 말굽이 장시간 노출이 되면 세균 감염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발굽이 흑색을 띠면서 심하게 손상이 되고 그래요. 제차불안. 제차불안. 이렇게 말을 습기 찬 곳에 오래 나세워두면 안 되는 거지. 말 실습. 활동명 말 빗질해주기. 소요시간 50분. 목표. 말과 눈을 마주치고 스킨십을 하는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말에게 긍정적인 표현과 함께 빗질을 해줌으로써 생명 존중의식이 향상된다. 순서.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두 번째. 진행자와 인사를 나누고 이번 시간에 진행할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 두 번째, 말과 눈을 마주치며 교감을 한다. 말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고 말과 스킨십을 하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세 번째, 빗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빗의 모양과 역할에 대해서 직접 만져보며 알아본다. 빗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네 번째, 말에게 긍정적인 표현과 함께 빗질을 해준다. 말에게 해주고 싶은 긍정적인 표현과 함께 빗질을 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다섯 번째, 말에게 빗질을 해준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말 빗질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눈다. 재료, 말빗, 손소독제, 물티슈, 도구, 안전화, 위생, 앞치마, 안전유의사항, 특수활동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강하게 꼬집는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 말과 교감할 때는 반드시 펫 파트너와 함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한다. 활동 팁. 긍정적인 표현을 어려워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진행자가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 조랑말은 성격이 온순하고 단점은 경계 지역에 배설하는 습관이 있어서 악취가 심하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어서 불편이 있고 냄새가 심하고 도심에서 기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조랑말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털이 많이 날려서 관리하기가 힘들고 운동량이 많은 동물이라서 자주 운동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조랑말은 다른 가축보다 사양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고 순치 및 조련에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다. 말은 최고가 2m 정도이고 최고가 경주마는 최대 속력이 65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만약에 낙상사고가 일어나면 큰 부상이 일어난다. 조랑말은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고 7세부터는 5배를 곱하면 사람의 나이가 된다. 조랑말이 7살이라고 하면 5를 곱하면 5치 35. 인간으로 치면 35살이라는 거지. 조랑말이 7살이라는 소리는 인간에게 35살이라는 거지. 사육 방법. 조랑말의 먹이는 농우, 사료, 건초 등이고 당근, 무 같은 것도 좋아한다. 방목을 중심으로 하여 육성기를 보내는데 청초, 방목지의 신선한 초인 청초의 섭취 장소이지만 자발적인 운동에 의한 근육이나 심폐기능 단련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조랑말은 회기성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다. 사육할 때 주의사항은 조랑말은 피부 손질과 발톱 관리에 주의해야 된다. 발톱 삭제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줘야 된다. 굉장히 자주 피부 손질하고 발톱 손질을 해줘야 되는 거지. 관리자와의 친근감을 갖기 위해 솔 등으로 피부를 잘 썰어주고 물로 세척을 해준다. 성마용 말은 1일 1 내지 2시간 정도씩 성마 훈련을 실시하고 운동 후에는 안장을 떼고 심배에서 15분간 체온을 식힌 다음 피부 손질을 해줘야 되고 말은 잘 놀라고 앞발로 바닥을 긁고 차거나 무는 등 나쁜 버릇이 있으니까 훈련을 통해서 교정해줘야 된다.
질병관리, 조랑말의 질병으로는 위확장, 농후사료를 과식으로 해가지고 위확장이 되거나, 두 번째 소장 폐색, 소장이 폐색되면은 장의 괴사로 인해 가지고 개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왜 복폭 폐색이 왜 되는 거야? 폐색의 원인은 책에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답창. 답창은 발굽에 문제인데, 이 조랑말이 손상을, 답창이 걸린 다리 쪽에 체중을 싣지 않으려고 보행할 때 머리를 반대쪽으로 향하는 증상을 보인다. 치료하지 않으면 구멍이 생겨. 물이 줄줄 나면서, 삼출액이 줄줄 나면서 구멍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치료 방법은 뜨거운 물에 담긴 청결한 양동이 혹은 고무로 된 먹이통에 적절한 살균 소독제를 첨가해서 발굽 전체를 10분 정도 흠뻑 적셔야 돼. 그리고 이러한 처치를 3일에서 5일마다 한 번씩 반복해줘야 돼. 자, 이렇게 조랑말은 플레멘 반응이 있어요. 플레멘 반응이 뭐냐면, 냄새에 코를 끙끙거리면서 먹을 건지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킁킁킁 이러면서 플레멘 반응이라고 하고,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으로 위 확장이 조랑말이 걸린다잖아. 조그만 말이 이렇게 위가 확장돼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자, 목욕을 하면은 틀이 많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목욕하면 틀도 말려줘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시켜줘야 되고, 사양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라고 그랬잖아. 개 중에서 안내견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관리가 손이 많이 들어가는 동물이다. 조랑말은 요약하면, 조랑말은 20에서 30세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 소통성, 그지? 빚을 주고 신체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신체적 효과도 있고, 근데 낙상사고에 주의해야 돼. 사육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소는 온순하고 평균 수명은 15년에서 25년 정도 되는데, 접촉성이 좋아요. 접촉하면 좋고, 접촉성이 좋은 거고, 소음 문제 없고, 소리에 민감하니까, 또 겁도 많아요. 소가 눈이 예뻐서 겁이 많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 사육할 때 쉽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소는 장점이 온순하고 소음이 없고, 교감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가능하다. 소는 단점은 소리에 민감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측면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사물을 보면 겁을 먹고 산만해진다. 특히 뒤로 접근하면 뒷발로 차버리니까, 반드시 소의 눈이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고 있으니까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소한테 갈 때는 앞으로 가야 된다. 사육할 때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소는 특징이 초식성이다. 그리고 반추동물이어서 제1위, 제2위가 있고, 제1위하고 제2위를 반추위라고 하는데, 85%, 위 전체의 85%가 반추위 제1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위는 벌집이, 거기에서 반추위에서는 미생물이 서식하며, 이 미생물들은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각종 영양소를 분해 생성한다. 또한 삼킨 풀을 보관했다가 개원해서 씹고 다시 삼키는 반추 기능, 대세김질을 담당한다. 어디에서? 1위하고 2위에서. 그 다음 제3위는 천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데, 겹주름이 발달되어 있다.
제3위에서는 섭취한 사료를 잘게 부수고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4위는 진위인데, 진짜로 위는 제4위인데 위샘이 분포하고 있어서 다른 동물들 위처럼 펩신이나 이런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펩신으로 바꾼 단백질 분해를 하는 것이 제4위이다. 사육하는 방법은 보통 생후 10개월 정도면 어른소가 되고 발전기는 1 내지 2일간 지속된다. 수태 후에 임신기간은 약 280일 정도 지나면은 1마리에서 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버릇이나 쇠 비스로 피부를 덮고 있는 털을 손질해주면 피부의 혈행을 좋게 하고 가려움을 가시게 해서 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사육할 때 주의할 점은 적당한 운동과 일관욕을 해줘야 되고 가급적 생력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발굽의 손질을 게을리하면 염증이 생기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발굽을 꼭 깎아줘야 된다. 소는 발굽을 깎아줘야 돼. 말은 한 달에 1번 깎아준. 소는 한 1년에 2번 정도. 깔짚을 자주 갈아주고 우산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는 한 번씩 축사를 전체 대청소를 할 때는 축사를 작은 불도저로 밀어버려. 그리고는 밀어온 상태에서 톱밥을 새로 깔아줘야 돼. 질병관리. 질병은 유혈, 산용마비. 분만 예정 7일 전에 비타민 D를 근육주사를 하고, 치료는 칼슘 제제를 긴급 투여해 줘야 된다. 근데 알다시피 칼슘 제제 빠르게 먹으면 심장마비 걸리잖아. 그러니까 산용마비, 유혈 잘 관리해 줘야 되고, 고창증, 소에게 조사료는 건초 이런 거잖아. 조사료 급여로 반추위를 충분히 발달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사료가 떨어졌을 경우 배합 사료보다는 조사료를 먼저 공급해야 된다. 고창증. 세 번째, 제1위 부전각화증. 농우사료를 너무 많이 먹여놓는 것을 피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야 된다. 건초를 줘야지 농우사료 자꾸 먹이면 안 된다. 부전각화증 이런 건초를 계속 씹어대야 되는데 제1위에서 그걸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제4위가 궤양이 걸려요. 진위가. 그리고 간농양. 제1위에서 염종이 생겨가지고 복막염, 제대염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특히 소는 반추동물이라는 거, 그리고 소는 요약하면 15년에서 25년 정도 사는데 접촉이 가능하고 빗질해주고 이러는 거, 그 다음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임신기간도 280일이나 되고 한 번에 1마리나 2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질병은 산용마비, 고창증, 농우사료 많이 먹이면 부전각화증 제1위가, 그리고 간농양 이런 질병에 유의해야 된다. 젖소는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인데 신체 교감이 가능하고 추위에 강하다. 젖소는 추위에 강하다. 추위에 강한 동물이 잘 있나?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비교적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오리? 그 정도? 그 외에는 추위에 다 약한데 추위에 강하다. 젖소는 우유를 생산한다. 사육할 때 쉽지 않고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다. 소나 젖소는 다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다. 젖소는 프로그램이 운영하기가 좀 부족한 편이고, 젖소는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신체적인 직접적 교감을 나눌 수 있다. 반추위 동물이어서
젖소가 먹은 풀을 가지고 잘게 부순 미생물이 만든 영양소를 젖소가 이용해서 우유를 생산한다. 반추위에는 젖소가 먹은 풀을 가지고 잘게 부수는 미생물이 만든 영양소를 젖소가 이용해서 그거를 갖고 우유를 생산한다. 추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편이고 어느 지역에서도 사육이 가능하다. 단점, 크기가 커서 두려움을 느낀다. 특징, 젖소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은 홀스타인종. 이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젖소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 홀스타인종이 있고 비유량이나 유지율이 그러니까 페트가 유지방 속에 페트가 얼마나 유지되느냐 그런 걸 유지율이라고 하는데 품종에 따라서 다른데 한 마리의 젖소가 1년 동안에 생산하는 양은 5,000kg 1톤 트럭 5개 한 마리 젖소가 1년에 생산하는 게 1톤 트럭 5개 유지율은 3.5% 정도이다. 그 비유율 페트가 유지되는 정도가 분만 후 1개월쯤 되면 최고에 달하고 그 후는 점차로 감소해 간다. 젖소는 대체적으로 생맹이고 원근감이 거의 없다. 낙농협회에서 페트 4%로 유지해가지고 우유를 내는데 그거를 FCM, 페트 코렉티드 밀크라 그래서 유지방 보정을 해가지고 페트 4%로 내놓는다. 사육하는 방법, 젖소는 유두가 4개가 있어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잠자고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먹어요. 엄청나게 먹고 계속 우유를 바꾸는 거지. 잠은 2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자고 15년 정도 살고 환경이 좋으면 15년 정도 살고 젖소는 8년 동안 젖을 생산한다. 8년 동안. 젖소는 인위적인 통제에 의해서 예를 들면 후각이나 청각을 이용해서 통제를 하면 훈련이 된다. 그래서 젖소는 시간이 되면 착유기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들어간다. 기호성 높은 먹이를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통제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먹는다. 젖소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육할 때 주의할 사항은 젖소를 심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한 색상의 옷을 입고 별도의 공간에서 해야 된다. 젖소가 기억을 하나 보지. 우사나 착유실에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마음이 편안해야 젖을 짜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젖소에게는 다양한 소음이나 고함을 치거나 주변 환경이 시끄럽고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 분위기 좋게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 된다. 젖소여서 질병 관리에 유의해야 될 거는 유방염이지 전염성 유방염 아니면은 환경성 유방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환경성 유방염은 주로 깔집이나 주변 분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유두 컵 그 우유 짜는 컵 있잖아. 그거에들 오염된 거를 갖다 대고 그러면 안 된다. 환경성 유방염에 걸리고 그리고 전염성 유방염은 우유 짜는 사람 착유자의 손이나 착유기에서 균이 옮겨가는 경우 유방수건이나 착유자의 손이나 착유기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야 전염성 유방염을 안 걸려요. 젖소 실습, 치유활동 실습 활동명 적소에게 먹이 주기 및 젖소 우유로 요리하기 소요시간 50분
목표는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며 시각과 청각을 느끼며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공감 능력. 그리고 젖소에게 나온 우유로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눠 먹으며 젖소의 감사함을 느끼며 생명 존중 의식이 향상된다. 순서. 젖소, 송아지와 인사를 나눈다. 젖소, 송아지에게 먹이를 준다. 주의사항과 방법을 숙지하여 젖소의 우유를 짠다. 젖소 우유로 아이스크림과 피자를 만들어 본다. 완성된 요리를 먹어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안전유의사항. 젖소와 송아지가 놀라지 않도록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다. 젖을 짤 때 유의사항과 방법을 숙지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진행한다. 활동 팁. 우유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픈 증상이 있는지 파악한다. 대상자가 요리를 먹을 수 없다면 다른 음료 혹은 음식을 준비한다. 젖소 활동.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면 우유를 먹는 모습과 젖병을 빠는 소리를 느끼고 젖소에서 나온 우유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젖소의 감사함을 느낀다. 젖소 송아지와 인사를 나눈다. 젖소와 송아지를 각각 부르고 인사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진다. 젖소 송아지에게 먹이를 준다. 젖소에게 근초와 사료를 주며 어떻게 먹는지를 지켜보고 소리를 들어본다. 송아지에게 젖병을 통해 우유를 주고 송아지가 우유를 어떻게 먹는지와 빠는 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주의사항과 방법을 숙지하여 젖소의 우유를 짠다. 젖소의 우유를 짤 때 주의사항과 방법에 대해서 진행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는다. 젖소의 따뜻한 촉감을 느껴보고 우유를 짜보는 시간을 가진다. 우유를 짤 때 주의 방법도 그냥 책에 나왔었어야지. 젖소 우유로 아이스크림과 피자를 만들어 본다. 내가 직접 짠 우유를 가지고 아이스크림과 피자 또는 치즈를 만드는 시간을 가진다. 완성된 요리를 먹어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우유를 제공해준 젖소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완성한 요리를 먹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먹어보았을 때의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사슴. 사슴은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20년 정도이고 봄철에 사람을 잘 따라요. 봄에. 번식기가 가을에 계절 번식을 하는 거여서 번식기에 싸나워지는 경향이 있고 염소에 비해서 넓은 사육장이 필요하다. 사슴은 봄에 온순하다. 사슴의 장점은 봄이 되면 사람을 잘 따르고 먹이를 주면 아주 좋아하고 단점은 넓은 사육 공간이 필요해. 그리고 놀라기를 잘하고 도시 공해에 약하고 그래서 사슴은 높은 철망의 울타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가을철 번식 계절이 되면 싸나워진다. 사슴의 특징은 사슴은 소와 같이 반추동물이다. 반추동물이가 이어서 조사료를 잘 소화시킨다. 새끼를 한 마리씩 낳는 단태동물이고 임신기간은 5개월에서 8개월 정도이고 한 마리에서 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수명은 대체로 10년에서 20년이고 수사슴은 봄이 되면 첫 뿔이 올라와서 육경이 완성되는 시기가 되고 초여름에는 수컷의 경우에 뿔을 자르는 시기다. 왜? 1년에 한 번은 뿔을 낙각을 시켜야 돼. 낙각하는 시기고 기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내리쬐는 대낮에는 위험하니까 서늘한 새벽에 뿔을 잘라주는 것이 좋다. 사슴의 뿔은 낙각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고 이 사슴의 뿔은 연골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 녹혈이라는 것은 기생충, 결핵, 이형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녹혈이 뭐야? 사슴 피 먹는 거 말이야. 사슴 피를 먹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다. 사육하는 방법.
넓은 사육 공간이 필요하고 높이 3m 정도의 철망 울타리가 필요하다. 추운 겨울에도 잘 견디는 내한성 동물이고, 내한성 동물, 사슴도 내한성. 사슴이 내한성 동물. 젖소도 추위에 강하다 그랬는데 사슴은 내한성 동물이네. 사슴은 내한성 동물이어서 이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에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따라서 농후 사료를 늘려서 체력을 보강해줘야 된다. 한겨울에는 농후 자료를 먹여서 체력을 보강해줘야 된다. 사육할 때 주의사항은 사슴의 발굽 깎기. 발굽이 2개가 있는데 사슴도 우제류여서 발굽 깎기가 해줘야 되고, 질병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신장염, 영양대사장애, 온해병, 빈혈, 파스투렐라 병이 있다. 파스투렐라 병. 대표적인 질병의 신장염, 영양대사장애, 온해병, 빈혈, 파스투렐라 병이 있다.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청결, 보온, 안정,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 염소는 장점이 사육하는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머리가 좋고 사람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염소는 뿔을 잡고 안녕 하고 인사를 하면 염소가 알아듣는다는 거지. 사람과 유대관계 형성이 된다. 염소는. 그리고 단점은 인수공통전염병을 옮을 위험성이 가장 높다. 염소는 왜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이 높지? 염소는 예민한 동물로 발자국 소리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징은 온몸의 털은 단단하고 거칠고 털 기름이 적고, 염소의 번식기는 가을이고, 염소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가축은 먹이도 뺏어 먹기도 해. 염소가. 임신 기간은 145일에서 160일이니까 약 5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염소가 한 번에 한 마리 혹은 2마리 새끼를 낳는다. 염소는 수명은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4년이다. 사육하는 방법은 염소도 거세를 시켜주는 거고, 성장 단계별로 분리 사육을 하는데 개체별로 균형된 영양분 섭취를 시켜줘야 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성장 단계별로 분리 사육을 한다. 환축과 분만축 발견이 용이하다. 이게 뭔 소리지? 환축과 분만축. 사육 시 흑염소는 먹기에, 우리 인간이 먹기에는 흑염소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런 것처럼 염소도 거세를 시켜준다. 사육할 때 주의사항은 생후 30일에서 40일경에 기생충 구제를 해야 되고, 염소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고, 염소를 방목해서 사육하면 옴이나 이나 진드기 이런 것들이 잘 옮겨. 그래가지고 염소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옴, 이, 진드기. 염소는 방목해서 키우면 옴, 이, 진드기 옮기니까 조심하고, 방목을 하면 나무 껍질이나 나무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완전 초토화돼 버리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어요. 염소가. 근데 염소가 독초를 먹고 죽는 경우도 항상 있으니까 독초가 있는지 항상 잘 확인해야 된다. 질병 관리할 때 염소는 병에 걸려도 잘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서 발견이 어렵고, 위독해져야지만 발견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관리해야 되고, 질병에 안 걸리게 잘 먹이고, 소화기 질병이 많이 걸리고 33%, 호흡기 질병 26%, 눈병, 요마비 이런 것도 있고, 또 구제역이라 그러면 염소도 구제역,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 우제류니까, 염소도 우제류니까 발톱이 2개인 동물, 그러니까 구제역에 걸리면 살처분하게 되고 입과 발톱에 물집이 생기고 침을 흘리고 고열이 나고 이런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염소는 평균 수명은 요약하면 10년에서 14년, 사람과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염소 뿔 잡고 안녕 한다고 했잖아. 인수 공통 전염병 위험성이 높고, 염소도 마찬가지 가을에 계절 번식을 하고 감정 소통성이 좋고 사람의 운동성도 활발하게 해준다. 물론 운동성도 말이나 쪼락말만큼은 아니겠지만 운동성도 높여주고, 근데 염소는 사육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염소 실습 활동명 염소 가면 만들기, 소요시간 50분. 목표 염소 가면 만들기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이 향상된다. 가면을 쓰고 또 다른 나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순서 프로그램 주제에 대해서 확인한다. 내가 직접 쓸 염소 가면을 만들 것이라고 안내를 한다. 두 번째, 염소 가면을 꾸미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 즉, 염소 가면 만들기를 위해 염소 얼굴 모양이 그려진 도안을 준비한다. 염소 얼굴 모양을 따라 가위로 잘라서 가면을 준비한다. 세 번째 순서, 내가 꾸미고 싶은 가면을 생각하고 꾸며본다. 즉, 본인이 꾸미고 싶은 염소의 모습을 상상한다. 꾸미기 재료, 색연필, 사인펜, 스티커 등 활용해서 가면을 꾸며본다. 네 번째, 완성된 염소 가면을 써본다. 즉, 완성된 가면 뒷면에 나무젓가락을 붙여서 가면을 완성한다. 두 번째, 완성된 가면을 얼굴에 대어서 본다. 다섯 번째, 내 염소 가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즉, 완성된 염소 가면의 이름과 꾸미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할 때 안전유의사항, 상상하여 가면 만들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내담자의 경우에는 직접 염소를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인지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활동 팁, 가면은 염소가 아닌 다른 동물이어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네임펜이나 요성 매직이 없을 경우 다른 색칠 도구인 물감을 활용하거나 신문지 색종이를 활용하여 만들기를 진행한다. 종이 가면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염소 얼굴 모양으로 완성되어 있는 가면을 준비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염소 프로그램 사례, 염소를 활용한 농장 치유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의 공감 능력, 또래관계, 자기표현행동, 자기효능감 향상을 돕고자 주 1회 총 14회기로 진행했다. 농장 치유 프로그램인 염소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의 공감 능력, 또래관계, 자기표현행동,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주에 위치하는 상주 남부 초등학교 5학년 교실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공감능력, 또래관계, 자기표현행동,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종결회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농장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감능력, 또래관계, 자기표현행동,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명, 학교 읍내 농업활동명, 염소를 활용한 치유농장 프로그램, 농장 치유 프로그램. 평가 항목, 평가 시기, 공감능력 척도, 또래관계 척도, 자기표현행동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시간 50분씩 14회기. 회차당 활동명 1.
일회기 염소 새로운 친구 2. 염소 집 가꾸고 맞이하기 3. 염소 노래 만들기 4. 으쌰으쌰 염소 만들기 5. 염소와 교감하고 간식 만들기 6. 염소 장점 알아보기 7. 염소와 감정 나누기 8. 염소 부채 만들기 9. 염소 역할극 대본 만들기 10. 염소 역할극 가면 만들기 11. 염소 역할극 12. 염소의 일생 13. 염소와 나의 꿈 14. 염소 골든벨. 유산양, 양. 유산양은 20년에서 30년의 수명을 갖고 있고 성격이 온순하고 기후나 풍토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다. 소화기 질병 콕시듐이나 고창증에 잘 걸리고 호흡기 질병도 조심해야 되고 인수 공통 전염병 감염 우려가 높다. 겨울에도 잘 적응한다. 겨울에 잘 적응하는 거는 사슴, 또 젖소, 그리고 유산양. 겨울에 잘 적응하는 거. 그리고 여름에 약하다. 여름에 특히 약한 거는 돼지, 땀샘이 없어서 돼지, 여름에 약하고 특히 약한 거 양도 약하고 미니 돼지, 돼지 할 것 없이 다 여름에 약하고 자 유산양도 여름에 약하고 그렇다. 유산양의 장점은 유산양의 분은 수분 함량이 적고 콩알 모양으로 뭉쳐서 처리하기가 용이하고 채소 재배할 때 유기질 비료로 사용이 된다. 이 산양이 연간 비료로 내놓는 분은 약 750kg 정도를 배설한다. 750kg. 한 톤은 안 되네. 1년에 750g, 한 톤이 안 되는 똥을 싸고 젖소는 우유를 1년에 5톤을 만든다 그랬는데 아무튼 유산양은 비료를 750kg 정도를 배상한다. 1년에. 체질이 강건하고 비교적 발병률이 낮고 유접을 주로 생산하는 유용종 산양이어서 유산양으로 도심 속에서 치즈 만들기, 요구르트 만들기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유산양 농장이 울산 울주군에 있다네. 500두나 키우는. 단점. 산양은 악취가 심하고 야생성이 있어서 도시에서 사육하기 힘들다. 추위에 강하고 유산양은 발로 걷어차는 등 성질이 나빠서 나쁜 버릇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유산양은 깨끗한 것을 특히 좋아하는 가축이다. 그리고 청결한 만큼 까다로워서 쉽게 분양을 하면 안 되고 오랜 기간 같은 풀을 먹이지 않아야 되고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성질이 매우 국소적이어서 한 번 선택한 지역에서 영구히 살기를 원하니까 함부로 분양하면 안 된다. 특징은 유산양은 수명이 20년에서 30년이고 사육하는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양이 젖을 분비하는 것은 4년에서 6년. 4 내지 6년 동안 젖을 분비를 한다. 이 젖을 분비하니까 치즈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양이 4년에서 6년 약 젖 분비를 한다. 그래서 경제적 수명을 고려한다. 양을 키울 때는. 그거 키울 때는 젖 분비하는 거 최대한 치즈 만들고 많이 하려고 분만하기 2개월 전부터는 착유를 중단한다. 양은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발정을 하게 되는데 가을에 교배를 시키고 봄과 여름에 청초를 충분히 먹이기 위해서 가을에 교배를 시키고 임신 가능한 때는 8살에서 10살일 때 8살에서 10살 됐을 때
임신이 가능하고, 한 번 출산하면 1마리에서 3마리 정도, 보통 2마리 출산을 한다. 생후 1년 후에는 교배를 한다. 양은 교배는 31에서 36kg 때 교배를 시킨다. 근데 임신 가능 기간은 8세에서 10세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일찍이 교배를 시키지? 경제적 수명 때문에? 너무 심했어. 사육하는 방법은 햇볕이 잘 들고 남향이나 동남향으로 겨울철 부풍을 막아주는 장벽이 있는 곳에서 키우고, 축사 내 온도를 10에서 15도씨로 유지를 한다. 산양의 축사는 바람도 잘 막아주고 겨울철 불풍을 막아주고, 축사 우리의 문의 높이는 1.5m 정도, 5마리 이상 집단 사육할 때는 양이 개체 간의 다툼이 심해서 상해가 우려되니까 뿔 유무와 체구에 따라서 분리해서 사육해야 된다. 새끼도 가능한 분리해서 사육하고, 생후 3개월 이후부터는 암컷 수컷을 분리해가지고 사육, 발육 상태를 도와야 된다. 그러다가 분리해서 키우다가 1년 되면 교배를 시키고 임신을 150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젖을 계속 분비를 하는데 4 내지 6년 동안만 젖을 분비를 하니까 경제적 수명을 고려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나, 방목이 이상적이고 두당 방목 면적은 약 900m²이다. 30 곱하기 30m에 한 마리 정도가 필요하다. 양이 공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사육할 때 주의할 점은, 유산양의 뿔은 온순함과 상해 방지를 위해서 암컷은 생후 3일에서 5일 때, 수컷은 하루나 이틀 때 뿔을 제거해 줘야 된다. 뿔을 제거해 줘야 된다. 뿔을 제거해 줘야 되고, 질병 관리는 모기와 찐득이를 조심해야 된다. 방목을 하니까 풀을 뜯어먹는 거는 다 모기와 찐득이를 조심해야 돼. 찐득이가 풀 속에 있다가 유산양의 몸에 붙어서 자신의 몸이 콩알만해질 때까지 피를 빨아먹고, 또 모기는 요마비라는 병을 옮긴다. 이거는 요마비 병은 중추신경 조직을 손상시키는 거라서 모기하고 찐득이가 아주 양을 못살게 굴어요. 양이, 이름이 양이니까 엄청 순해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모기하고 찐득이가 그냥 아주 못된 짓을 하네. 찐득이는 양한테 지 몸이 요만한 것이 콩알만해질 때까지 피를 빨아먹고, 모기는 요마비라고 그래가지고 중추신경 조직을 손상시키는 요마비, 요허리 쪽에 마비를 시키는 엄청난 병을 일으키네, 양한테. 그리고 사람에게 또 감염이 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선해병을 가지고 있어서 조심해야 돼. 유산양의 주요 질병으로는 요마비병, 고창증도 있어요. 이 고창증은 이것도 반추동물이니까 제2위에 가스가 꽉 차 있어가지고, 이거 왜 그렇게 됐어? 사료가 변질된 거 많이 먹어서. 그러면 고창증은 장이잖아. 장, 위장에 제2위가 가스가 너무 부어가지고 수의사를 불러서 제1위를 통해서 관통해가 가스를 배출 안 해주면 죽어요. 양도 키우기가 되게 힘들구나. 기생충하고 찐득이, 구충제 1년에 한 번씩 꼭 먹여야 되고, 찐득이 안 물리게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되는데, 풀을 먹는 가축이라서 모기하고 찐득이를 어떻게 막지?
젖소처럼 양도 치즈 만들고 이러니까 유방염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콕시디움병, 콕시디움 방목을 하니까 축사내에 밀집 사육을 시키면 콕시디움병, 이건 뭐지? 이것도 장관계 병이잖아. 황록색 설사를 줄줄 하는 거지. 이거 보통 콕시디움 병은 어린 양을 방목하다가 축사내로 밀집 사육을 시키면 대개가 이런 병을 걸려요. 축사에 견디기가 어려운 거지. 얘들이 방목하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황록색 설사를 줄줄 하는 콕시디움 병이 양이 걸린다. 양은 병이 많구나. 그래서 요약하면 양은 어떻다고? 양은 평균 수명이 20년에서 30년이고 기후나 풍토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난데 다행히 소화기 질병, 콕시디움, 고창증 이런 거 호흡기 질병도 걸리고 찐득이하고 모기한테 걸리면 찐득이가 엄청나게 빨아먹고 모기 때문에 요마비도 걸리고 인수공통 전염병, 선해병도 옮기고 겨울에 잘 적응하는 게 있고 여름철에는 유산량도 약하고 사육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